제가 청량리에 있는 어떤 정신병원 주변에 살았을 때 동네 아주머니가 해주신 말씀인데요. 때는 꽤 오래 전인가 봐요. 공중전화 한 통화에 30원이었을 시절. 계절은 지금처럼 더운 여름이었대요. 아주머니는 항상 시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갈 때 병원 쪽을 지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병원 골목을 지나가기만 하면 툭, 툭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주머니는 별로 개의치 않고 그냥 지나쳤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또 그 골목을 걷고 있는데 머리 위로 뭐가 툭 떨어지더래요. 떨어진 건 작은 돌멩이 같은 거였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병원 창문으로 상반신만 보이는 남자가 보였다고 해요. 그 남자는 까무잡잡하고 좀 말라 보여서 불쌍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뭐라고 입을 뻥긋거리더래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뭐라고요? 라고 말했더니 남자는 한숨을 쉬면서 계속 뻥긋거렸다고 해요. 입모양으로만 말해서 알아듣지 못했고 그렇게 몇 분이 지났는데 그 남자가 빠르게 몸을 숨기더랍니다. 아주머니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왔죠. 한 일주일쯤 뒤에 그 길을 지났는데 걸어가는 아주머니 앞으로 또 뭐가 떨어졌답니다. 좀 낡은 종이 뭉치였는데 안에는 30원이 들어있고 종이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우리 집에 전화 좀 해주세요 제발 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그 종이를 갖고 집에 와서 전화를 걸어줬고 가족들이 그 남자를 데리러 왔다고 해요. 나중에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길 예전에는 정신병원에서 길에서 누워 자는 사람을 막 끌고 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런 사람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더랍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괴담이다. 실제로 청량리 정신병원에는 멀쩡한 사람들이 입원을 했다. 경찰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을 정신병원에 인계하는 것이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경찰에 수고비를 줬고 환자를 입원시킨 병원에게는 국가에서 수당을 줬기 때문이다. 방송에서 취재를 했는데 취재 중 경찰이 술에 취한 할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다가 취재진에 걸려 실패하기도 했다. 입원한 사람들은 집으로 가겠다고 가족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병원은 이를 무시했다. 지난 5월 이사 준비를 하며 짐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서랍 뒤편에서 낯선 가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90년대쯤으로 보이는 흑백 사진이었고 사진 속에는 전혀 모르는 두 명의 남자아이와 어딘지 모르게 무표정한 중년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에 살던 사람 물건이 섞였나 싶어 의아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 와서 새로 마련한 옷방의 옷장 위를 청소하려고 처음으로 위쪽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시기에 찍힌 듯한 가족 사진이 5장이나 더 나왔습니다. 서랍 뒤편에서 나왔던 그 사진과 같은 사람들이 다른 포즈, 다른 배경으로 찍힌 사진들이요. 가족 중 누구도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없고 저희 부부 외에는 이 집에 아무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옷장은 이사 후 한참 뒤에 직접 조립한 새 제품이라 처음부터 안에 그런 사진이 들어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더 무서운 건 사진이 나온 위치입니다. 서랍 뒤편이나 장 위쪽 안 보이는 곳처럼 일반적인 청소나 정리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거기에 사진을 넣은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복도식 아파트인데 누가 창문 틈 사이로 그걸 던졌다고 하기엔 사진이 있던 위치는 창문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깊은 곳입니다. 게다가 그 좁은 곳에 일부러 사진을 숨겼다면 의도가 뭐였을까요? 참고로 가족들이 사진을 놔둔 거 아니냐는 댓글도 봤지만 이전에 살던 집은 신랑과 결혼 전 동거했던 집이라
부모님이나 친척은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었고 지인도 몇 번 초대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다 젊은 사람들이고 옷방에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제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제 또래에 나올 수 있는 사진이 아닌 완전 할머니, 그러니까 지금 5, 60년대 아줌마들의 엄마 같은 흑백 할머니 사진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걸 경찰에 알리려 했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소름 끼칩니다.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사진은 남편이 먼저 발견했어요. 도어락도 저희가 새로 사서 교체한 거라 도대체 어떻게 그 사진이 집에 들어온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진이 있는 걸 안 이후로 너무 찝찝해서 옷장도 내다버리고 사진도 불태웠습니다. 밤에 비도 오고 바람도 세게 불고 진짜 무서웠지만 그래도 사진을 불태우고 나니 소름 돋는 건 좀 괜찮아졌어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다. 실제로 가까워진 건 유치원 때부터였고 지금 내가 30이 넘었으니 꽤 오래된 인연이었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멀어졌고 어색한 관계가 지속되다 연락이 끊겼다. 다시 연락이 닿은 건 그 친구가 결혼을 한 이유였다. 친구는 어릴 적 신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 상태는 꽤 심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친구의 어머니는 늘 소변통을 들고 다니며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당시는 지금처럼 디저트가 흔하지 않았고 케이크라고 해봐야 생크림을 식용유로 대체한 값싼 케이크 정도였다. 친구 어머니는 그마저도 크림을 긁어내고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먹이곤 했다. 그만큼 친구는 허약했다. 하지만 친구는 무척 활발했다. 운동장을 뛰어다니다가 쓰러지고 구토하고 그러다 금세 일어나 뛰어다니곤 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친구의 어머니는 나에게 친구를 보살펴달라고 했고 나는 자연스레 친구 곁에 붙어 다니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한 번은 같은 반 남자아이들의 장난으로 친구가 다리를 다쳤다. 목발까지 빼앗긴 채 놀림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그 남자아이들과 싸운 적도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친구는 내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종이약을 접어주었다.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며 친구는 중학생이 되었다. 당시 학교의 분위기는 지금처럼 아이들의 건강에 민감하지 않았다. 특히 체육 선생은 아픈 건 근성이 없어서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무리한 지도 끝에 친구는 탈수 증세로 쓰러졌다. 그 상황을 바로 신고한 사람은 체육 선생이 아니었다. 친구가 괴로워하며 앓고 있을 때 다른 교사가 우연히 그 장면을 보고 신고한 것이었다. 이 일로 학교는 큰 혼란에 빠졌다. 친구의 어머니뿐 아니라 다른 학부모들까지 나서서 항의했고 해당 선생의 교체 요구가 이어졌지만 체육교사는 끝내 학교에 남게 되었다. 친구는 며칠간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있었고 일주일 후 학교로 돌아왔다. 하지만 돌아온 친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말수가 줄었고 걷는 모습에도 힘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 보였다. 이전처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어려워졌고 그 어색함은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다. 세월이 흘러 친구는 결혼을 하며 다른 동네로 이사했고 우연히 나도 같은 동네로 이사하게 되었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부모님들 덕분에 자연스럽게 연락이 닿았고 얼굴을 보게 된 자리에서 친구의 어머니는 예전 이야기를 꺼냈다. 친구가 어릴 적 내게 무언가를 주겠다며 떼를 썼고 친구의 어머니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정작 친구는 그 시절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다. 나는 묘한 이질감이 들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친구와는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친구는 내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순히 오래되어 흐릿해진 것이 아니었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함께 보냈던 나를 아예 모른다는 것이었다.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당시 함께한 다른 친구들의 증언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친구는 중학교 시절 병원에 있었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말했다. 자고 일어나니 병원이었고 신장 질환이 있었다는 것조차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본인이 원래부터 아프지 않았다고도 한다. 실제로 친구는 중학교 이후로 건강이 회복되었고 더는 병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정확히 언제 완치된 건지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이제 친구 안 아프대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남아있다. 어쩌면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덮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전까지는 단순히 병이 나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며 이상한 지점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병이 나은 시점, 기억이 사라진 시점, 성격이 바뀐 시점이 묘하게 겹쳐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는 지금 자신이 사는 세상과 어릴 때 기억 속의 세상이 너무 다르다고 했다. 만약 조금 더 어릴 때 변화가 일어났다면 적응이 어려웠을 거라고도 말했다. 나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단순한 기억 상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친구의 태도, 말투, 습관, 심지어 걷는 모습까지도 예전과 너무나 달랐기에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지금은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는 친구의 허락도 받았다. 어느 날 갑자기 기억과 성격,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도 달라진 사람. 정말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걸까?